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 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에 공공주택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 신분당선을 서울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연장공사의 1단계 구간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달 28일부터는 해당 구간에서 열차 운행도 시작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1단계 구간은 강남부터 신노년, 노년, 신사를 통과해 이른바 황금 노선으로 불립니다. 타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한 만큼 일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신속관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3월의 대선처럼 부동산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신통기획과 정비사업을 포함한 집 걱정 없는 서울 5대 공약을 내세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이 부동산 민심을 사로잡게 되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의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양극화도 있는데요. 핵심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핵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그리고 중랑구의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면목동입니다. 네, 요즘 정말 관심,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이태원동 지금 저희의 첫 번째 정보 체크로 열려 있는데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 민심 정말 어지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너무 높고 집값이 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 고민도 고민인데 자, 굳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정보 체크로 용산구 이태원동 봐야 되는 이 이유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민심과 더불어서 이사님 용산구 이태원동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입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가장 큰 이슈, 키포인트는 바로 양극화인데요. 지금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면 어디는 올랐고 어디는 신고가를 찍고 있고 어디는 지금 매덕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막 혼재돼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부동산이 도대체 가격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극화 때문에 그럽니다. 서울과 지역 간의 지방 간의 양극화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핵심지와 비핵심 지역의 양극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물론 경제가 그냥 계속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이럴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원인은 뭔가 이런 것들 지금 투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 왜 생겼습니까? 예, 문정부는 이 집값 폭등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바로 이런 유동성 증가 그리고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할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죠. 공급의 중요성을 놓친 게 가장 큰 페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가져서 지금 이 사태가 났습니다라고 문정부가 잘못 원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하고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이런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핵심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 서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쏠림 현상.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큰 것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 당시에 고가주택을 하나를 팔면 저가주택 5채를 살까 말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가주택 한 채를 팔면 저가주택 10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됐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집값을 잡겠다, 집값 안정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5년 전부터 이렇게 뭐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왔는데요. 사실 선진국들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마크롱이나 지금 독일의 총리도 취임사에서 집값을 이번에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것은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고 있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 안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여러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기를 정확히 구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집값 안정의 정의가 대체 뭐냐? 다 다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기 직전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돼. 그게 집값 안정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은 올라야 되고 내가 지금 이사갈 집은 떨어져야 됩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상황이나 기준이 다르다. 집값 안정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에 맞추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3기 신도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그러나 서울에는 노는 땅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빌라를 헐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구축 아파트 헐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들을 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현 정부와 지난 정부가 모두 이제 일치를 하는 것으로 모두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했죠. 그러나 그동안 왜 알면서도 못했을까요? 신축 가격을 구축 가격이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축이 오르게 되면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멍해를 하기 싫었고 이렇게 뭔가 이게 투기 세력으로 그 집결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집값 안정,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세울 수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집값 안정이라고 본다면 공급을 빨리 해야 더 그것이 더 안정이 공고화되겠죠. 그러나 빠른 공급을 확대하면서 집값 안정까지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정부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빨리 공급을 하겠다 시그널을 이제 낸다고 합니다. 250만 호 이상 지금 취임 100일 이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희망 고문할 게 아니라 정말 정말 현실적인 계획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요번에 윤 대통령 공약 중에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이게 사실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집값을 또 상승시킨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내년에 하겠다, 뭐 이러다가 지금 7월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당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굉장히 그 매크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비스텝을 2번 이상 하겠다, 분기별로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8.5%, 뭐 9% 영국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8%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모두 지금 굉장히 그 폭락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마음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부동산은 그럼 건재하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사실 여기에 비해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죠. 왜냐하면 업비트 뭐 이런 데 가서 바로 이렇게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2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집값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이런 질문 진짜 몇십 년 전부터 받은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문가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받았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03년에 A씨가 음마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0평이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난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서 왜 파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무리 봤는데 경제 상황이나 인구 뭐 통계 이런 걸 봐도 강남에 평당 1억 이상 갈 수가 없어. 아니 1,000만 원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때 이제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음마아파트 28억입니다. 이걸 보고 집값이 그때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오를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부동산 보는 거 아닙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부동산 투자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건 진짜 불이익 같은 질문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수억의 집을 사는데 빌라를 사더라도 수억입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게 아무나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경제 공부도 안 하고 오셔서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질문, 그 답을 찾고 싶은 건지, 저는 약간 거기에서 퀘스천이 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 그만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년간 통화량이 우리가 2배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화의 그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1억 갖고 2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3억이었던 음마아파트가 28억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가 금리, 뭐 임금 인상 아주 난리 났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둔촌주공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4,000세대를 모집을 하는데 시공사가 한 회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분상제 이제 해지가 돼야 됩니다. 집값이 그래도 떨어졌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떨어졌었죠. IMF 때 15%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공급 폭탄이 왔을 때도 보통 하락기에, 제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1에서 2.7%가 가장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한 번 올랐다 하면은 15%에서 73%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억 오르고 1억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떨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은 우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을 내가 자꾸 이렇게 여러 번 홈런 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잔소리 하는 건데, 근데 아파트 사야지 이러면서 계속 저축을 하고 계세요. 또 암호화폐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 루나 사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진입을 하시고요. 방법은 내가 시장 진입을 하고 계속 갈아타는 겁니다. 상급지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좀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지금 집값이 자꾸 떨어질 거다. 뭐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 주식도 깨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지금 부동산이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부동산 세금이 세계 1위입니다. 아까 OECD 1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별로 안 낸다고 얘기했지만 통계 보세요. GDP 대비 1위입니다. 다 1위입니다. 양도세 1위. 선진국은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줍니다. 1주택자 세금도 깎아줍니다.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고소득자면서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책도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세금 정책을 그리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리고 혜택을 더 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정말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5년 전에는 적폐를 몰더니 이제는 공급자로 해서 구원투수가 되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공급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임대가 안정에 확실히 다주택자, 특히 임대사업자가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혜택 이런 거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자, 여러분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런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 심각하게 폭락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부동산은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봐야 됩니다. 가치를 본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걸 찾아야 되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치가 있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선정을 할 때 핵심지를 찾는 게 바로 이 부동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핵심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용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산이 핵심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강남 서초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용산, 앞으로 더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시아 경제 허브면서 한국 부동산의 메카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의 불모지였는데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새로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바로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도심의 공원 그러니까 용산 공원이 생기죠. 게다가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행정적인 또 정치, 행정 그리고 역사, 관광 여러 가지 지금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의 가장 중심지 위치면서 허파 역할을 하는 또 여기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태원동 좀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태원동에 대해서 그냥 거기는 상권만 모여 있고 그리고 또 한남 뉴타운 중에 2구역에서 빠진 지역이잖아. 거기는 뭐 가치가 없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십니다. 종종.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여러분 프리미엄 없이 지금 마지막 기회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약간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기사가 한 번 났었는데요. 상가 지역도 모아주택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2구역에서 빠진 이태원동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조합 설립이 전이기 때문에 그게 정식 추진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왜 생겼냐면 한남 뉴타운의 그 구역 지정 당시가 2009년이었죠.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서 이 용산에 특히 이태원동의 상권이 굉장히 활발해서 임대 수요가 많았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재개발해서 아파트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지 지분을 큰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미군 부재가 2020년에 모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곳이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아서 전 세계 이 K-팝 뭐 이런 열풍 이런 걸로 해서 관광지로 했다면 모를까. 지금 어쨌든 우리도 작은 규모의 모아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도 발표를 했지만 역세권 반경이 이제 420m로 더 넓어집니다. 원래 150에서 350 그리고 420까지 이렇게 넓어지고요. 이 도시 정비형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주거시설 같이 들어가는 주상복합형 이런 아파트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규제가 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설명드리면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아니라 고급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주변의 저택들, 그리고 이제는 빌라촌이 바뀌는 한남 2구역과 그 지역들 뉴타운 12,000세대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개발에 유엔사 부지까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비형이나 소규모 재건축, 이태원동은 모든 개발이 가능하다. 노후도는 거의 100%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말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GTX 노선들과 그리고 강남에서 연결되는 신분당선 그리고 바로 도심 각각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이 모든 환승역이 이곳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룸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5억 5천에서 5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놓고 투자하시면 3억 8천에서 3억 9천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최소 2억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한남 뉴타운 인접 효과와 그리고 핵심지,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핵심지로 변모할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 굉장히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도 그 주민들이 결정한 문제지만 도시 정비형이나 또는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도 가능한 지역이고 그 움직임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이태원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역세권 안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중랑구 면목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랑구 명목동이 그 재개발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심지였다가 핵심지로 지금 위상이 바뀌는 곳이죠. 사가정역 역세권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중대형 평형이 아파트에서도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큰데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가격이 맞는다면요. 여기가 지금 신통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4차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 4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랑천을 따라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이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되면 지금 강남 영동대로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지금도 지금 7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가면 성수, 건대 그리고 청담 이렇게 업무단지들을 모두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고 있고 위쪽에 상봉역, 옆에 망우역, GTX 노선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7호선의 면목역이 청량리역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청량리 여러분 강북의 삼성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그 개발 호재가 있지만 이 청량리역의 이 교통 호재가 상당히 큽니다. 환승역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도심을 지금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강북의 중심축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에 정주환경을 또 높일 수 있는 바로 지천 개발의 바로 중심지가 중랑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가정에 있는 아이파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억 9,900만 원에 부터 이제 6억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실거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5억 9,900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5억 4천만 원 이렇게 전세가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이 한 5,9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3룸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집의 가치가요. 초역세권이면서 주택개발의 어떤 차기 유망지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14평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개발됐을 때 만약에 14평의 대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또 초역세권의 사가정 역세권 개발 그리고 재개발의 차기 유망 지역 그리고 주변에 이주 수요, 집가 상승 이런 모든 것을 받아볼 수 있고 이 물건 자체도 3룸이면서 대지가 굉장히 크다. 이 점이 여러분 투자 포인트로 바로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지원 이사님과 중랑구 면목동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의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 투자 상담이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전화로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만나보실 두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강남과 가까이 연접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교통의 시설들이 확충되면서 강남의 접근성이 더욱더 우수해지는 지역들을 선별을 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의 중과 배제,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봤었더니 보니 지금 공급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서울의 중심 지역인 강남권이 아닌 서울의 외곽 지역들부터 물건들의 증가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주택 어떻게 보면은 중심가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는 홀딩하고 좀 외곽 지역 쪽에 있는 부동산들을 좀 처분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의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그런 강세를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강남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권에 가장 연접되어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로 선별을 해서 그런 지역들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 강남 지역과의 그런 접근성의 굉장히 우수성으로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두 곳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래 가치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들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지역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지금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남 3구라고 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강남 3구에서 방 3개, 3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전용 면적이 50제곱이 넘어가는 이런 구조의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 요즘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15억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강동구와 함께 더불어서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웬만해서는 서울의 중위값 자체가 기본 국민보급주택 기준으로 9억 원의 그런 고가주택이 아니고 이제 가격대가 계속해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강남권에서 그런 10억 이상 되는 다세대 주택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바로 하남시에서 가장 서울과 가까이 연접되어 있는 곳으로 감북지구를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곳의 3룸 지금 현재 금액대가 얼마로 구성되어 있느냐? 5억 초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억 초반대에 가장 메리트 있다라는 점은 이제 대출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혜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투자를 하시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갭투자 형식으로 해서 전세를 놓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시세 대비해서 주변 송파구라든가 강동구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4, 5억 이상 금액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고, 감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일지구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토지의 그런 보상 절차를 통한 LH의 그런 그 보금자리 주택지, 그리고 제3기 신도시 이후 4기 신도시의 그런 조성 수혜지로서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 감북지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추후에 재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또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북 지역 북쪽 라인으로는 이제 초이지구 라인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도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의 구성들이 이곳으로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북지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다양한 개발 호재, 그리고 토지의 개발 사업들이 또 내재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도 실질적으로 송파구, 잠실이라든가 또는 송파 업무시설, 생활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이제 둔촌 오륜역을 이용해서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한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올림픽 공원역에서 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직장인 노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과 9호선 핵심적인 업무 라인들을 모두 공유하는 노선이 바로 감북지구에서 한 정거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실 쪽으로 넘어가신다면 8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까지도 공유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고 교통의 인프라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하남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올림픽공원, 송파구의 올림픽공원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거주하신다면 주변의 녹지 활용들 굉장히 잘 갖출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감북지구가 얼마나 송파하고 강동하고 가까이 연접되어 있느냐, 도보로 바로 둔촌 오륜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7분 거리에 둔촌 오륜역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둔촌 오륜역이 바로 강동구 둔촌 재건축 아파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곳까지의 접근성 바로 도보 7분 거리다. 그리고 여기에서 좌측으로는 바로 송파구로 접근될 수 있는 연접성이기 때문에 강동구 천호동과 그리고 송파 잠실까지의 접근성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용하셔도 10분 이내에 모든 지점들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북지구는 굉장히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하남 IC를 통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보통 송파라든가 강동을 이제 거쳐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넘어갈 때 바로 지나가는 곳이 바로 서하남 IC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핵심적인 그런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요, 이제 2023년까지 2022년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이곳으로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고덕에서 이제 IC가 하나 생길 것이고요. 중간에 초이 IC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강북 지역에서 초이 IC까지 3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 가질 수가 있겠고요. 서하남 IC와 함께 더불어서 초이 IC가 같이 연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북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남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기본에 이제 미사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아래쪽으로 또 교산 신도시가 들어갈 것으로 이제 3기 신도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빠른 절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교산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량들의 이동성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통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다방면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북지구의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이제 접근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를 쭉 나열해서 보다 보면은 뭐 이제 동부권에도 위치하고 있는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고, 동남권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남권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성남 분당을 비롯해서 2기 신도시 판교라든가 수원 광교 지역들, 송파 위례 신도시 이런 지역들이 여타 다른 1기, 2기 신도시들보다 가격대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강남권까지의 연접되어 있는 모습, 또 접근성이 좋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가격이 높게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남 교산도 마찬가지고 미사 신도시도 지금 높은 가격 상승률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강북지구는 그런 지역들보다도 위례 신도시라든가 하남 교산이라든가 미사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송파를 비롯한 강남권의 접근성 가장 가까이 서울에 붙어있는 하남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여파의 그런 시세 차익들은 굉장히 크게 좀 누려보실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투자하시기에도 실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보상 절차를 통해서 이곳에 내가 신도시가 조성됐었을 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북지구입니다. 자, 이곳이 강북지구인데요. 교통의 인프라 어떤 모습들이 좋아지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호선의 연장선 사업들이 하남시까지 교산지구를 비롯해서 연장선의 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죠. 강북지구에도 3호선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강북지역에서 바로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9호선 둔촌 오륜역에서 9호선이 앞으로는 연장선 4차 구간으로 고덕지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덕지구에도 많은 업무시설들이 또 추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지구에서 영위할 수 있는 상업의 인프라, 또 업무시설들의 인프라의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 또 한번 기대감을 모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자, 강북 하남 일대 지금 뭐 가밀지구, 강북지구 라인들 교통망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사지구와 함께 더불어서 교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의 접근성들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도로망들의 확충, 그리고 3호선의 연장선과 5호선의 연장선, 9호선의 연장선들이 바로 이곳 미사를 통해서 이곳 하남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지금 이제 2022년에 1단계 구간 안성까지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초이 IC가 지금 현재 이곳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남시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종시까지도 서울에서 단 70분 내에 도달하도록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죠. 제2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앞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보다 더욱더 중요한 요점들을 지니게 될 텐데 그
지나가는 라인의 핵심적인 지역에 바로 간북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초이IC 부근으로 해서 이곳은요, 뭐 택지 조성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설로서의 개발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곳에 이제 각 단계별 1단계, 2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핀테크 블록체인과 함께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2단계는 첨단 복합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 일반 산업단지와 함께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말씀드렸었던 이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바로 이곳을 관통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교통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이IC 부근으로 이런 하남 퓨처밸리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이곳에 많은 고급 인력들,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팽창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남시가 앞으로는요, 정말 많은 인구수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간북지역은 어디느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간북지역, 가밀지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간북지역은 이제 막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 말씀드렸다시피 3룸, 넓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신혼부부들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서울권에서 찾아보시다가 금액대가 안 맞으셔서 좀 낙심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3룸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금액대 6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실거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부부간에 이제 대출을 통해서 60%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입주 금액은 조금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투자를 하신다, 전세를 놓으신다 하실 경우에는 약 4억 원까지 전세를 맞춰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60제곱 미만이고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들 충분히 또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1억 원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바로 하남시 간북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보증금 1억 원에 약 150만 원 정도이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6천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4구의 생활권을 그대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송파역이라든가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하철 3호선, 5호선, 9호선의 연장선의 수에 고속도로 개발 호재를 통해서 교통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하남 퓨처밸리 사업 자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금자리 주택지, 지금 이미 2015년도 또 2020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다가 안 됐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서울 주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사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이곳에 사업지가 형성이 되면은 실질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4기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충분히 후보지에 상위권으로 노출될 수 있는 지역, 바로 간북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간북동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동역은 동부권의 가장 교통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 교차되는 더블 역세권 창동역이고 창동역과 한정거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원역도 역시 또한 7호선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곳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곳이 바로 창동역, 노원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는 많은 그런 주공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는 또 사업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지들이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대가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급상승 될 수 있는 노후되어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이제 고층의 그런 아파트로 조성이 됐었을 때 전반적인 아파트, 주택 가격들의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업무시설, 문화시설들이 또 이곳에 들어갈 것으로 많은 계획들이 또 이미 10년 전부터 잡혀 있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완공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창동역 주변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발 호재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통의 인프라 또 상업적인 시설들 증가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주변에 그런 다양한 역세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 뭐 영화관, 백화점 그런 그 생활의 인프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 7 광역 중심지가 바로 창동 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발 사업지,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발돋움하는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2만여 석 정도의 복합 음악 공연장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갔고 2023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엔데믹을 통해서 앞으로는 연간 90회 이상 그리고 2만여 석 정도의 그 구성 규모로서 250만 명 정도의 매년마다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 문화시설, 산업단지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 부지죠. 창동역 부근에 환승센터와 함께 더불어서 이곳에 업무시설, 창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이고요. 유통단지와 그리고 복합 아레나 시설들이 바로 이곳으로 밀집돼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제 중심지이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도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실질적으로 제2의 코엑스 정도의 규모로 많은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이 약 96만 제곱미터 정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창동역에는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민자 역사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고요. 이곳에 GTX 신호선이 개발되면서 GTX 신호선이 이제 동남권까지의 접근성 더욱더 용이해지죠. 그래서 15분 내로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는 쪽 라인들의 핵심적인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구성되고 지상부는 수변공원을 통해서 이런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들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모습 바로 창동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교통의 흐름량도 더욱더 빨라지는 모습 2023년 개통을 하고 있는데 부분 개통했죠 이미.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남권까지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진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이 중요합니다. 지금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요. 서울에서 정말 만나보실 수 없는 3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방 3개가 조성되어 있는 3룸이고 또 이곳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토지의 활용도라든가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금액은 약 4,500에서 5,500만 원 소액으로 3룸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임대 금액과 함께 더불어서 월세는 약 110에서 100, 지금 한 40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이 훨씬 더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세 금액도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강남권까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개발 호재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폭발적인 수요들, 이미 5억 원, 6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굉장히 투자처가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생활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요. 모든 관공서, 병원, 쇼핑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3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수요가 풍족하고요. 개발 호재들 같이 함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과 GTX 신호선의 교통의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또 무료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정보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